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고 즐겁게 영어 공부 같이 해보겠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대화 상황들을 하나씩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화 상황인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지만 영어로 막상 얘기해 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수업을 듣고 난 이후에는 저런 문장은 내가 만들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조금 생길 수 있을 거고요. 계속해서 반복 연습을 하면서 결국 프리토킹까지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화 상황부터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전기기사에게 TV 소리를 맡겼나요? 라고 하니까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라는 말인데요.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 뭐뭐를 하게 하다 라는 동사 have의 느낌을 알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해볼게요. 전기기사에게 TV 소리를 맡겼나요? 라고 영어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Did you have the electrician repair the TV?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맡기다란 말이 나오죠. 이 맡기다란 말을 영어로 바꾸려고 하면 조금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 동사 have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네, did you 다음에 have가 등장했는데 일단 가장 먼저 물어보고 있으니까 did you부터 한번 꺼내 볼게요. Did you? 네, 이 did를 사용해서 과거를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지금이 아니라 뭐 5분 전일 수도 있겠고 하루 전일 수도 있겠고 과거에 무엇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뭐 샤워했어? 공부했어? 숙제했어? 이렇게 뭐뭐 했어? 라고 할 때는 did를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죠. 자, you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동사 자리인데 일단 have를 써볼게요. 맡기다, 뭐뭐 하게 하다 정도의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구성을 이렇게 가시면 돼요. have 다음에 누구한테 맡겼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렇게 나와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have 다음에 the electrician. 이 electrician이 전기기사를 말하거든요. 이렇게 전기 막 수리하고 요거 활동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죠. The electrician. 자, 그 다음에 바로 동사의 원형 형태로 이 전기기사가 무엇을 했는지 말해주면 돼요. 여기서는 repair the TV. repair 하면 수리하다죠. repair the TV. TV를 수리하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직접 하거나 네가 직접 했으면 Did you repair the TV? 너 TV를 수리했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근데 제가 수리하는 게 아니고 이 상대방한테 야, 네가 수리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 전기기사한테 맡겨서 수리하게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 개념 자체가 완전 초급보다는 살짝 올라있는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요. 한 번 듣고 바로 사용하는 건 조금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냥 이런 느낌이 있구나 정도를 생각해 주시고 또 시간이 지났을 때 또 한 번 더 해주시고 여러 번 만나다 보면 맡기다라고 할 때 이렇게 구성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다시 보면 일단 뭐뭐 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Did you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맡기다 have 누구한테 맡겼죠? The electrician. 뭘 맡겼어요? Repair the TV. Did you have the electrician repair the TV?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생각하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는데 물론 I forgot. 나는 잊어버렸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완전히 머릿속에서 날아갔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I completely slipped my mind. 네, 그래서 사실은 I forgot이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또 재밌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도 까맣게 잊어버렸다. 잊어먹었네? 머릿속에서 완전 날아갔어. 머리가 새하얘졌어.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방금 제가 이렇게 갑자기 생각해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고 보면 가끔씩 저도 이런 생각해요. 나 한국어 되게 잘하는구나. 내가 한국어 원어민이구나. 예전에는 막 영어 원어민인 친구들을 부러워한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크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거기서 살아서 그 원어민이랑 막 이길 건 아니고요.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어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여행 가거나 아니면 뭐 업무 같은 거 가끔씩 해야 될 때만 영어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되거든요. 저는 만족합니다. 오히려 그 친구들이 영어밖에 못하고 저는 한국어 잘하고 영어도 할 수 있고 훨씬 낫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표현 보면요. I completely 완전히라는 의미입니다. slipped my mind.
이 머릿속에서 휙 날아갔다라고, 이 마음속에서 날아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 completely slipped my mind. 이런 표현 자체는 그냥 외워주시는 걸 더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좀 길고 나는 입에 잘 안 붙고 별로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I forgot, I forgot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전기기사에게 TV 소리를 맡겼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거 영어로 바꾸면 Did you have the electrician repair the TV? 네, 다시 천천히 해볼까요? Did you have the electrician repair the TV? 대답하죠?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I completely slipped my mind. 한번 더 해볼게요. I completely slipped my mind.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가볼게요. 치통이 심해요 라고 하니까 치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치과가 왜 이렇게 가기가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네, 치과에 갔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처음에 치통이 심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I have a bad toothache 이렇게 얘기합니다. A-C-H-E, ache. 이 표현을 사용해서 다양한 걸 만들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통증이 있다지만 뭐 간이 아파요, 위가 아파요 이런 거는 평소에 얘기 많이 안 하잖아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headache, 머리 아픈 거, 두통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toothache, 이빨이 아파요, 치통. 그 다음에 stomachache, 배가 아픕니다, 배탈. stomachache, toothache, headache. 네, 제가 대화 사용할 때 한 번씩 또 가져오는데요. 뭐 지금 다 외우지 않아도 괜찮지만 그런 표현이 있구나라고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놓은 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거기다가 그냥 치통이 아니고 bad toothache 하면 약간 느낌 오지 않나요? 심하다, 너무 아프다, 나쁜 치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I have a bad toothache. have는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뭐 물건 같은 거 소유할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어디 아픈 거를 소유한다, 이게 아프다란 느낌이라서 have a cold, 감기에 걸리다, have a toothache, 치통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동사 have 같이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I have a bad toothache. I have a bad toothache.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대답 이렇게 하죠. 치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아파라고 하니까 당연히 치아 검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겠죠. 영어로 하면 You should have your teeth checked 이렇게 돼요. 자,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는데요. 이번에도 동사 have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you should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should의 느낌이 아주 강하게 너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너 무조건 해야 돼. 네, 이게 have to고요. should는 뭐뭐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한번 해봐, 이런 부드러운 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한테 말한다면 have to는 조금 오버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아마 should로 얘기할 것 같아요. 받아보세요, 그거 안 받으면 큰일 나요, 진짜 이거 그러니까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약간 어때요 정도의 느낌이 있잖아요. You should. 만약 여러분이 아드님한테 얘기한다면 should보다는 아마 have to가 좀 더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손잡고 데리고 가잖아요. You have to. 요거는 you should. 자, 이번에도 맡기다는 느낌이죠. 왜냐하면 치아 검진하는 건 내가 막 이렇게 검진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죠? 뭐 치과 의사가 와서 이렇게 검진하죠. 여기도 맡기다라는 느낌의 have를 사용해 보고요. 자, 뭐를 맡기죠? 치아를 맡겨야 되잖아요. Your teeth.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맡기죠? 검진하는 걸 맡기는데 우리가 앞에서는 repair the TV라고 repair 뭐 ed 안 붙이고 그냥 원형 형태를 사용했는데, 자, 여기 잘 보시면 your teeth, 이빨, 네, 얘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는 치료를 자기가 하고 검진을 하는 게 아니고 검진을 받게 되는 거죠. 하는 게 아니고 받게 되는 이 당하는 느낌은 ed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heck가 아니고 checked 이렇게 되는 거죠. 복잡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이거 들을 때 뭐가 그렇게 복잡해 라고 했는데 한 번에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면
복잡해지고요. 지금은 이해되시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문장 얘기하면서 넘어가 주시고요. 시간이 지났을 때 한 번 더 보잖아요. 이 놀랍게도 예전에 한 20% 이해되던 게 그다음 30%가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걸 내가 왜 헷갈렸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네, 이거는 제가 수업을 많이 해봤는데 10대도 그렇고 20대도 그렇고 50대, 60대 다 똑같더라고요. 자주 만나고 이름 불러주면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어떤 10대 친구한테 알려줬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기억 잘했는데 이거 고등학생, 중학생 되니까 이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장 따라해 주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You should have your teeth checked. 다시 해볼게요. You should have your teeth checked.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통이 심합니다. 영어로 어떻게 했죠? I have a bad toothache. 한 번 더 해볼게요. I have a bad toothache.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치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You should have your teeth checked. 천천히 다시 하면 You should have your teeth checked.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 대화 상황입니다. 갈 준비됐어? 거의 됐어. 잠깐만 기다려봐. 천천히 우리 시간 많아.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난 일주일 사이에 무조건 한 번쯤은 얘기하셨을 문장인데 이렇게 문장들 배우면 생활 속에서 이게 한 번쯤 만날 수 있잖아요. 여기 한국이라도. 그럴 때 앞에 있는 사람이 한국인이니까 막 영어로 갑자기 You should have your teeth checked. 막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혼자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상황 You should have your teeth checked. 오케이. 이렇게 해보시면 이 만족도가 꽤나 크게 느껴질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갈 준비됐어? 라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 Are you ready to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 뒤에 동사 원형 고음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갈 준비가 됐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ready를 사용한 패턴이죠. Are you ready? 준비됐어? to는 자주 만나실 건데요. 이 미래 느낌, 뭐뭐 할 준비됐어. 이런 미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갈 준비됐어? Are you ready to go? 참고로 ready가 아니고요. ready 이게 아닙니다. ready. R 사운드가 가장 앞에 있으면 입을 모아주시면 돼요. Are you ready to go? Are you ready to go? 너 갈 준비됐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답하죠. 거의 됐어. 잠깐만 기다려봐. 이것도 제가 많이 해요. 잠깐만. 영어로 하면 I'm almost ready. Give me one second. 네, 물론 give me one second 말고 다른 표현들도 많아요. 뭐 just a second, just a minute, hold a minute.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하나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그 많은 표현을 완벽하게 세세한 이 뉘앙스까지 다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외국인이 와서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좀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요 의미 차이가, 뉘앙스 차이가 뭔가요? 라고 하면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다 비슷해요. 라고 하잖아요. 뭐 국립문화, 뭐 국어문화원 이런 분들은 와서 정확한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누가 그렇게 하면 대충 써. 그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표현 기억해 주시면 돼요. Give me one second. Give me one second. 1초만 달라는 거죠. 네, 1초만 달라는 게 뭐예요?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 내가 아는 다른 표현이 있으면 그거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네, 하나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일단 있으면 돼요. 그리고 I'm almost ready. almost는 거의 다 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한 90% 준비됐을 때 I'm almost ready. 네,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한 20% 준비됐어도 얘기하죠. 거의 다 됐어. 이제 막 머리 감기 시작했는데 이제 5분만 곧 나가. 네, 이런 느낌으로 I'm almost ready. 네, 이제 누군가 우리를 이렇게 독촉한다면 여러분 영어로 얘기해 버리세요. I'm almost ready. 아니면 카톡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서 와, 영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니야, 나 미니멀 영어로 요즘 공부하고 있거든. 네, 이렇게까지 콤보입니다. 자, 전체 문장 다시 해볼게요. 거의 됐어. 잠깐만 기다려봐.
I'm almost ready. Give me one second. 실제 상황인 것처럼 아니면 이 카톡 한번 해보는 거죠. I'm almost ready. Give me one second. 좋습니다. 마지막 천천히 해 우리 시간 많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죠. 영어로 하면 Take your time. We have lots of time. Take 가지다 your time. 너의 시간을. 직역하면 너의 시간을 가져야지만 이거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천천히 해. 괜찮아.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해. Take your time. 주어가 없고 동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앞에 강세를 주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Take your time. Take your time. 네, 이런 표현 같은 거는 thank you나 I love you처럼 바로 나올 수 있게 준비해 두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막 강의하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막 너무 몸에 힘줘가지고 너무 여유 없이 하면 Take your time. Take your time. 후. Take your time.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We have lots of time. We have lots of time.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Lots of time.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하라는 거겠죠. 다시 한번 인자한 표정으로 얘기해 볼까요? Take your time. We have lots of time. Take your time. We have lots of tim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갈 준비됐어. 영어로 Are you ready to go? 한번 해볼까요? Are you ready to go? 대답합니다. 거의 됐어. 잠깐만 기다려봐. I'm almost ready. Give me one second. I'm almost ready. Give me one second. 천천히 우리 시간 많거든. Take your time. We have lots of time. Take your time. We have lots of time. 네, 그래서 짧은 표현들이 여러 개 등장했는데 이런 거 마음에 드시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외워주시면 돼요. 뭐 첫날에 다 외워도 좋지만 하나씩 한번 외워보는 거죠. 네, 오늘 숙제는 이겁니다. 치통이 심해요. 문장만이라도 먼저 외워주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 문장 쉽네. 일단 이거 적고 따라하면서 한번 연습해보자. 이렇게 댓글로 한번 적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일단 한 문장이 완성됐고 또 나중에 하나 더 해볼까? 이러면서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는 한 문장 간단하게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숙제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have to는 아니고 should에 가까운 가벼운 조언, 조언이 아니죠. 네, 가벼운 제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국어도 말실수를 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should 한번 해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도 재밌고 즐겁게 저와 함께 영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의 대화들을 바탕으로 영어 문장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오늘 알려드릴 대화 사항은 여기와 같습니다. 네, 이 대화들이 한국어는 우리가 편하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영어로 얘기하려고 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더라 라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딱 보고 이 정도는 내가 얘기할 수 있지. 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이 한국어 문장 혹은 그 상황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애매하게 알고 있던 것들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화입니다. 이 드레스 받아. 너 좋아할 거야. 라고 하니까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거 영어로 한번 하면 네, 바로 나오시나요? 네, 잠깐 멈춤 버튼 누르고 만들어 보셔도 괜찮아요. 혹시 안 나온다면 같이 해보면 됩니다. 첫 번째 대화죠. 이 드레스를 받아. 네가 좋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바꾸면 Take this dress. You're gonna love it. 이렇게 써요. 가장 먼저 take this dress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 주어가 따로 나오지 않고 동사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그냥 뭐뭐 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는 take. 동사 take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사람을 데리고 가거나 물건을 가지고 가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는 물건을 아마 의미하겠죠. Take this dress. 이 드레스 가지고 가 혹은 이 드레스 받아 라는 느낌이 되는 겁니다. 네, 갖다 받다라는 느낌과 가지고 가다는 느낌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활용하기 편할 겁니다. Take this dress.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요. 이 take 동사에다가 강세를 강하게 넣으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take this dress라고 하는 것보다 take this dress, take this dress 이런 식으로 강세를 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리듬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you're going to love it. you're going to. 여기서는 be going to. 네, 미래 시제가 사용됐습니다. 뭐뭐 할 거야. 네, 이런 미래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뭐 구어체로 빠르게 얘기할 때는 are going to가 아니고 are gonna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러면 you're going to, you're gonna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의미는 같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You're going to love it. 너가 그거 좋아할 거야. Like it이라고 얘기하셔도 괜찮은데요. Love it이 조금 더 강한, 네, 좋아하다보다 사랑하다가 좀 더 강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전체 문장하면 Take this dress, you're gonna love i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무언가 상대방이 줬을 때, 예쁘다. 고마워요. 이런 표현은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서 보면, This dress is so pretty.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This dress가 아니고 그냥 This is라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좀 귀찮으시면 그냥 So pretty.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의 핵심이 되는 건 so pretty. pretty라는 이 형용사, 예쁘다란 말이 되는데 뭐 이건 여러분이 기억 안 나신다면 pretty 대신 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wonderful, gorgeous, beautiful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좋은 그런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꼭 우리가 예쁘다가 뭐였지라고 할 때 기억 안 나면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내가 아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문장 보면 This dress is so pretty. 한번 더 해볼게요. This dress is so pretty. 자, 그 다음에 thank you. 이거는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거의 한국어처럼 사용하는 말이죠. 이 thank you처럼 나머지 모든 표현들도 반복 연습을 통해서 바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 드레스 받아 좋아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어로 하면 Take this dress, you're going to love it. 한 번 더 살짝 감정을 담아서 얘기해보죠. 이 드레스를 건네주면서 Take this dress, you're going to love it. 대답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This dress is so pretty. Thank you. 한 번 더요. This dress is so pretty. Thank you.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치 내가 건네주고 받는 사람처럼 이렇게 두부에다 감정이입을 해서 연기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대화 상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신용카드 받나요? 라고 하니까 네, 문제 없어요. 몇 개월 할부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네, 우리가 외국 나가서 어떤 물건 사실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뭐 현금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체크카드, 신용카드 이렇게 다른 결제 수단으로 결제한다고 할 때 이 동사 조금 전에 배웠던 동사 take를 활용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대사, 신용카드 받나요? 영어로 하면 Do you take credit cards? 이렇게 들어갑니다. 참고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credit card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제가 생활 속에서 간간히 한국어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크레딧 카드 이거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억이 더 잘 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신용카드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꺼내서 결제를 하잖아요. 그때마다 그때 뭐 수업에서 본 것 같은데 뭐였더라? 다시 한번 수업 볼까? 아 맞다 크레딧 카드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복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take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뭐 신용카드나 무슨 현금 같은 거를 받다라고 할 때 take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Do you take credit cards? 신용카드 같은 거 받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뭐 나중에 credit cards를 cash 아니면 dollar, Korean won 이렇게 내가 사용하고 싶은 결제 수단으로 바꿔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문장 얘기해 볼까요? Do you take credit cards? 좋습니다. 자, 계속 가보면요. 대답을 하죠. 네, 문제 없습니다. 몇 개월 할부로 해드릴까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영어로 바꾼다면 Yes, no problem. How many monthly installments would you like?
약간 잠깐 헷갈렸는데요. 이렇게 헷갈릴 때는 잠깐 멈추셔도 괜찮아요. 사실 이 문장이 좀 길어 보이지만 의미 단위로 나눠보면 yes, no problem. 일단 먼저 이걸 얘기한 다음에 두 번째, how many monthly installments. 얼마나 많은 그 다음에 이게 월 할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번에 결제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내는 거를 우리가 installments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달마다 우리가 보통 신용 이 할부가 월 할부를 의미하죠. 그래서 monthly installments 이 표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how many까지 함께 하면 얼마나 많은 월 할부니까 몇 개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단이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는 뭐죠? 뭐뭐 하기를 원하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할부는 몇 개월로 원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how many monthly installments would you like? 네, 요 중간에 제가 잠깐 쉬었는데 기억 안 나시면 이렇게 하면서 좀 시간 끌어주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한국어를 얘기할 때도 사실 기억이 안 나는 순간이 많은데 그럴 때는 그러니까 제가 9시에 그 어디더라? 네, 그 성수역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자연스럽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우리가 How many monthly installments would you like? 모든 문장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How many monthly installments would you like? 이렇게 하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연습하다가 내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문장 같은 경우는 쭉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유를 가지는 거. 이 영어 말하기는 약간 저는 운동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운동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죠? 몸에 힘 빼세요. 네, 편안하게 하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렇게 긴장되고 이제 근육이 뭉쳐서 영어를 하려고 하면 리듬도 망가지고 또 아는 문장도 나오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저도 사실은 계속해서 뭔가 긴장이 좀 되지만 계속해서 괜찮아 라고 스스로한테 얘기하거든요. 네, 꼭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마음 편안하게 신용카드 받나요? 라고 하면 Do you take credit cards? 한 번 더요. Do you take credit cards? 자, 그다음 대답합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몇 개월 할부로 해드릴까요? Yes, no problem. How many monthly installments would you like? 다시 한번 해볼까요? Yes, no problem. How many monthly installments would you lik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대화 상황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을 할 건데 라고 하니까 오, 그거 재밌게 들린다. 너도 우리랑 같이 갈래? 뭐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사용했을 대화죠. 영어로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로 여행을 갈 거야 라고 조금 더 확정된 느낌의 미래를 얘기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We are going on a trip to Jeju Island next month. 처음에 요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Go on a trip. 제가 기초영어 30일 특강, 네, 그 책에서 요 중간중간에 제가 덩어리 표현만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take a shower, 샤워를 하다, 아니면 뭐 이 설거지를 하다가 wash the dishes, 빨래를 하다, do the laundry, 뭐 이런 등등의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책 보시면서 계속해서 복습해 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네, 그 표현이 나왔습니다. Go on a trip. 여기서 go on a trip이라고 얘기하면 여행을 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뭐 요거 비슷한 표현도 많으니까 배우면서 계속해서 쌓여지는 느낌 받아주시면 좋아요. 물론 날아갈 겁니다. 또 쌓고 날아가면 또 쌓고 계속 반복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진행형, 네, 진행형에 사용되는 be 플러스 ing가 있는데요. 요것도 같은 의미로 미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확정된, 나 언제 어디서 뭘 할 거야 라고 어느 정도 확정된 느낌은 be 플러스 ing로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we're going on a trip. 이게 우리가 여행을 갈 거다라는 미래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to 제주 아일랜드를 붙여서 그냥 trip이 아니고 제주 아일랜드로 가는 이 미래 느낌 있죠. 제주 아일랜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여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next month, 다음 달이라는 네, 시간 정보를 더해줬죠. 어떤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들은 이렇게 뒤로 빼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진행형인지 아니면 미래인지 헷갈리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맨 뒤에 있는 next month 이거 보시면 돼요. 아, 다음 달, 그럼 미래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상황에 맞게 의미가
변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영어로 하면 We are going on a trip to Jeju Island next month. 자, 의미를 생각하면서 따라해 주시면 돼요. 우리 여행 갈 거야. We are going on a trip. 어디로 가는데? 아, 제주도로 가는구나. To Jeju Island. 언제 가는데? 아, 다음 달이구나. Next month. 이렇게 혼자서 살짝 생각하면서 얘기하면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더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전체 문장 한번 천천히 다시 해볼까요? We are going on a trip to Jeju Island next month.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네, 대답합니다.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했죠? 네, 상대방이 말한 게 딱 들으니까 괜찮게 들리는데? 이런 순간 있잖아요. 그때 영어로 That sounds like fun. Sounds like. 네, 앞에 that까지 붙여서 That sounds like 하면 그거 뭐뭐처럼 들린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뒤에 형용사 많이 등장해요. 여기서는 fun 넣어서 즐거운 걸 말하죠. 들어보니까 즐겁게 보이는데? That sounds like fun. 참고로 look like라고 하면 내가 두 눈으로 보기에 어떠어떠해 보인다라는 의미고요.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 뭐뭐 같은데? 라고 하면 sounds like 합니다. That sounds like fun. 이거 리액션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되니까 전체 문장을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That sounds like fun. 한번 내볼게요. That sounds like fun. 재밌어 보이는데? 이거 보이는 데가 약간 듣기에 재밌어 보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답하죠. 너도 우리랑 같이 갈래? 네, 앞에서 와 재밌게 보인다, 막 재밌게 들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좀 초대해 주는 게 좋겠죠. 영어로 하면 Are you interested in going with us? 이렇게 씁니다. 물론 다른 표현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다 맞아요. Would you like to go with us? Why don't you go with us? 등등 다른 표현도 많습니다. 네, 그게 네, 정답이고 이건 틀렸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전부 다 뭐 같은 상황에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 Are you interested in? 이라고 얘기하면 뭐뭐에 흥미가 있니? 라는 의미거든요. Be interested in. 뭐뭐에 흥미가 있다. 이 표현으로 만들어진 표현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에 흥미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는 흥미 있어? 같이 갈래? 라는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같이 갈래? 라고 물어보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going with us. 참고로 in 다음에 are you interested in 이라는 패턴 다음에는 ing 형태의 동사 모양이 나와야 돼요. 뭐 전치사 다음에는 동사의 ing 형태가 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그냥 are you interested in 하는 표현 뒤에는 이 going이 잘 어울린다. 이렇게 ing 형태를 그냥 외워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많은 문장을 입으로 따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ing가 어울린다라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가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이 문장 얘기해 볼까요? Are you interested in going with us? 우리랑 같이 갈래? 다시 한번 뭐라고요? Are you interested in going with us? 좋습니다. 자, 그럼 방금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는 다음 달에 제주도로 여행 갈 거야. We are going on a trip to Jeju Island next month. 한번 내볼게요. We are going on a trip to Jeju Island next month. 그러니까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했죠? That sounds like fun. 한번 더요. That sounds like fun. 마지막으로 너도 우리랑 같이 갈래? 라고 한다면 Are you interested in going with us? 한번 더요. Are you interested in going with us? 네, 이렇게 한 10문장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기가 한 7문장에서 10문장 정도 됐을 건데 이거를 모두 복습해서 외워주시면 좋겠지만 이게 하다 보면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는 끈은 계속 잡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끈이 하루에 한 문장 외우는 거. 네, 하루에 한 문장이면 부담도 없고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도 않을 거거든요. 물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뭐 지금 당장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계속 찝찝하네. 그래도 한 문장 정도는 내가 한번 외워볼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마음 편한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제가 오늘 했던 문장 중에 하나 가져왔는데 물론 다른 문장이 마음에 드시면 그거 외워주셔도 괜찮아요. 네, 그런 다음 한번 크게 얘기해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뭔가 정리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 확실하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도 재밌고 즐겁게 저와 함께 영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영어 대화 상황,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대화를 가지고 와서 하나씩 풀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대화는 이건데요. 잠깐 멈춤 버튼 누르시고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아마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건데요. 아직 영어로 문장 만드는 훈련이 조금 덜 돼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저와 같이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대화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슈퍼마켓에 갔다 온다고 하니까 밖에 비가 오고 있다고, 우산 가져가는 거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화 상황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부터 가면 잠깐 슈퍼마켓에 갔다 올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잠깐 나갔다 온다. 이 표현도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영어라면 I will pop out to the supermarket. pop out. 네, 아마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그냥 간다라는 의미보다는 잠깐 나갔다 올게. 저도 이제 막 친구들이랑 놀다가 갑자기 이거 짐 챙겨서 나가면 야 어디가? 라고 하면 아 잠깐 여기 뭐 갖다 주고 올게.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잠깐 나갔다 온다는 pop out. 여기다가 미래 표현 will을 붙여서 I will pop out. 그러면 앞으로 나갔다 올게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pop out은 이 will과 굉장히 자주 사용됩니다. I will pop out. 잠깐 나갔다 올게.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느 장소로 갔다 온지를 얘기해 준다면 듣는 상대방도 안심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는 to the supermarket. 이 슈퍼마켓. 네, 이거 뭐 슈퍼마켓이 거의 한국어처럼 쓰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켓으로 잠깐 나갔다 올게 라는 의미가 되죠. I will pop out to the supermarket. 한번 더 해볼게요. I will pop out to the supermarket. 잘하셨어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우산 가져가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가장 먼저 비가 온다는 말 해준 다음에 우산 가는 거 잊지 마세요. 이 두 가지 문장인데요. 영어로 보면 It's raining outside. Don't forget to take your umbrella. 이렇게 했죠. 두 문장인데 첫 번째 것부터 보면 It's raining outside. 보통 날씨 뭐 이렇게 비 오거나 흐리거나 라고 할 때 it이랑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죠. It's raining. 그럼 뭐죠?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가 됩니다. It rain 그냥 비와라는 의미라면 It's raining. 지금 비 내리고 있어.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걸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바깥에라고 하면 outside, inside, outside 이렇게 장소에 따라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It's raining outside. 이건 마치 한 단어처럼 그냥 쭉 가주시면 돼요. It's raining outside. It's raining outside. 네, 단어가 아니고 이렇게 문장 단위, 의미 단위별로 한 번에 나오도록 연습하는 거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t's raining outside. It's raining outside.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It's raining outside. It's raining outside.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패턴 중에 하나인 don't forget to를 보도록 할게요. Don't forget. 뭐뭐 하는 거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Don't. 하지 마. Don't forget. 잊지 마. To. 뭐뭐 하는 것을. 이거 세 개가 붙은 거예요. Don't forget to. 뭐뭐 하는 것을 잊지 마라. 뭐 숙제하는 거 잊지 마, 샤워하는 거 잊지 마, 설거지하는 거 잊지 마 등등 어떤 문장이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take your umbrella. take가 뭔가를 가지고 가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산 가져가는 것을 잊지 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꼭 건방증이 심한 저 같은 사람들은 옆에서 이렇게 좀 챙겨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비가 막 내리는데 밖에 나가야지 하면서 가고 있으면 Hey, it's raining outside. Don't forget to take your umbrella. 이렇게 해주시면 상대방이 감동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나중에는 뭐 영어로 네, 우리 아들한테 한번 영어로 해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못 알아들으면 야, 넌 영어를 엄마가 얼마나 공부시켰는데 이걸 못 알아듣니?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막 엄마 발음이 안 좋아서 그렇잖아 이러면서 뭐 진짜 싸우진 않겠죠. 이렇게 약간 대화 상황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아들이 제대로 알아듣기 위해서는 좀 더 천천히 얘기해야 되는데 강세 지켜주면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It's raining outside. Don't forget to take your umbrella.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천천히 하면서 It's raining outside. Don't forget to take your umbrella. 이렇게 해주신다면 아마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umbrel라도 강세를 umbrella라고 하면 전혀 다른 단어처럼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umbrella, umbrella 이렇게 강세도 잘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 슈퍼마켓에 갔다 올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어로 하면 I will pop out to the supermarket. 한 번 더요. I will pop out to the supermarket.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밖에 비가 오고 있으니까 우산 가져가는 거 잊지 마. It's raining outside. Don't forget to take your umbrella. 한 번 더 해볼게요. It's raining outside. Don't forget to take your umbrella. 잘하셨습니다. 네, 안 되면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까먹을 겁니다. 그럼 또 하고 이렇게 많이 반복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좀 마음에 드는 표현부터 내 걸로 스며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화 상황인데요.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요? 라고 하니까 아이들을 공원에 데리고 갔어요. 여기서도 데리고 가다. 가지고 가는 거나 데리고 가는 거나 둘 다 동사 take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영어로 바꾸면 Where did you go last night? 자, 하나씩 보면요. 일단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런 질문들을 할 때는 이걸 의문사라고 하거든요. 맨 앞에 꺼내주시면 돼요. 네, 하나씩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어디니까 where입니다. 언제는 when, 어떻게는 how.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뭐 지금 막 달달 외우셔도 되지만 그냥 문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두셔도 좋아요. where에다가 did you go라고 했죠? 네, 과거를 물어볼 때 너 뭐뭐 했어? 이거는 did you입니다. Where did you go? 이렇게 얘기하면 너 어디 갔어? 너 어디 갔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과거를 물어보지만 뭐 5분 전일 수도 있고 하루 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0일 전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last night, 어젯밤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Where did you go last night? 너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ere did you go last night? 어젯밤에 어디 갔었니? 그러니까 대답하죠. 아, 저 아이들 데리고 공원에 갔었어요. 영어로 하면 I took the children to the park. 자, took 요거는 take의 과거 형태입니다. 데리고 갔었어요. I took. 누구를 데리고 갔는데 the children. 아이들을 데리고 갔죠. 네, child가 I 한 명이고요. children 하면 아이들입니다. 복수 형태죠. I took the children.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보통 데리고 가다라고 할 때는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까지 얘기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뒤에 to를 사용해서 to the park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 park 대신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 뭐 은행에 데리고 갔습니다. 아니면 뭐 공원이나 학교에 데리고 갔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죠. 이 형태 기억하고 있으면 누구를 어디에 데리고 갔다라는 말을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I took the children to the park. 이 빈 공간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요? 영어로 Where did you go last night? 한 번 더 해볼까요? Where did you go last night? 자, 대답합니다. 아이들을 공원에 데리고 왔어요. I took the children to the park. 다시 한번 보고 해볼까요? I took the children to the park.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대화 상황 가볼게요. 마이크가 그러는데 네가 내 험담을 한다더라? 걔가 그렇게 말한 거 확실해? 분명히 걔가 말했거든? 네, 험담을 하다. 험담을 하다 영어로 바꾸려면 복잡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단어로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험담을 하는 거 표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Mike said you talked about me behind my back.
의미 단위별로 볼게요. 가장 먼저 마이크가 그러더라. 마이크가 말했어. 이거는 Mike said. Mike sai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중에 뭐 미드나 보면 I said, he said 이런 표현 많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약간 고자질할 때. 야, 걔가 말하던데. 야, 마이크가 말하더라. 이런 식으로 좀 고자질할 때 좀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험담하다는 게 뭐죠? 네, 만약 초등학교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어린애가 와서 엄마 내가 험담하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거 뭐라고 해? 라고 물으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 앞이 아니고 뒤에서 얘기하는 거. 막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거. 그거를 험담한다고 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영어도 거의 비슷해요. talked about me.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얘기하다, 뭔가 말하다라고 할 때 talk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talked about me.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이 talk about은 약간 수거처럼 많이 사용하죠. talked about me. 자, 그 다음에 그냥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behind my back. 내 등 뒤에서. 등 뒤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뭐 나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험담하거나 뒷담화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talked about somebody behind one's back. 네, 이렇게 사전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이거 외워두시면 나중에 me를 다른 걸로 바꿔주시고 뭐 my back이 아니고 his back, her back 이렇게 사람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의미 단위별로 다시 해볼게요. 마이크가 말하더라. 영어로 Mike said. 너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며 You talked about me. 내 등 뒤에서 말이야. Behind my back.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의미 단위 생각하면 다시 천천히 얘기해 볼까요? Mike said You talked about me behind my back.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게 확실해? 막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겠고, 큰일 났다. 걸렸는데 일단 센 척 해보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영어라면요, Are you sure he said that? 많이 사용하는 패턴인데요. 이 sure이 확실한 거거든요. I'm sure이라고 하면 나는 확실해.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걸 얘기할 때. 그리고 Are you sure 하면 너 그거 확실해? 상대방이 얘기한 게 확실한지 한 번 더 점검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Are you sure? 너 확실한 거지? He said that. 그가 그렇게 말한 게. He said. 그가 말하다 that. 그것을 말한 거게 됩니다. 이 that은 험담하다라는 이런 내용을 받아주는 게 되겠죠. Are you sure he said that?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화성 하나 더 가져가 볼게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자, 이거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That's exactly what he said. what 주어 동사를 문장 중간에 넣으면 뭐뭐 하는 것이 됩니다. That's what he said. 그것이 그가 말한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exactly 정확하게 바로 그거지 이런 의미를 더해서 That's exactly what he said. 그게 바로 그가 얘기한 거야. 네, 확실해라고 물었으니까 I'm not sure. 확실 안 한데 I'm sure. 나는 확실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재밌게 말할 수 있어요. That's exactly what he said. 그게 바로 그가 얘기한 거야. 이렇게 동일할 수 있습니다. 조금 길었죠. 자, 하나씩 천천히 다시 해볼까요? 마이크가 그런데 네가 내 험담하고 다닌다더라. 영어로 하면 Mike said you talked about me behind my back. 네, 의미 단위별로 다시 가볼까요? Mike said you talked about me behind my back. 네, 중간중간에 살짝 씌워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말한 거 확실해?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Are you sure he said that? 한 번 더요. Are you sure he said that? 마지막으로 대답.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That's exactly what he said. 한 번 더요. That's exactly what he said. 이렇게 씁니다. 네, 길고 긴 문장들 연습해준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한 번에 안 된다고 절대 풀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장들은 제가 비슷한 난이도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등장한 게 비슷한 개념이 또 등장하고 또 등장할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게 되고요. 또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영상 보면서 복습해 주시면 이 2배, 3배로 더 잘 흡수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내드린 숙제는
네,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요? 오늘 배운 문장 많지만 한 문장만이라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거든요. 요거 꼭 큰 소리를 따라하고 댓글 남겨주시면서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고 즐겁게 영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일반적인 대화들을 영어로 하나씩 바꿔보면서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이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대화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대화들 해볼 건데 잠시 멈춤 버튼 누르시고 한번 얘기해 보셔도 좋습니다. 네, 아마 이 쉬워 보이지만 잘 안 나오는 게 많을 건데요. 하나씩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화 상황입니다. 무슨 일 있어요? 라고 하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상황을 영어로 바꿔볼게요. 첫 번째, 무슨 일 있어요는 영어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the matter? 이러면 무슨 일 있어? 무슨 문제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with you 라고 하면 너한테 무슨 일 있니? 무슨 문제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말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야, 뭐 문제 있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무슨 문제 있어? 이렇게 걱정해 주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이 말투와 표정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the matter with you? 무슨 문제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별거 아닙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이 표현은요,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Don't take it seriously. 가장 마지막에 있는 seriously. 이 표현은 단독으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뭔가 좀 진지하고 심각한 일을 말할 때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거 살짝 바꿔서 I'm serious. 나 진지하거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장 끝에 seriously. 이것만 붙이면 진지하게 아니면 되게 심각한 일이구나 라는 의미를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don't take it. take가 무언가를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don't take it 하면 받아들이지 마가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seriously 이걸 붙여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있는 don't. 이건 하지 마라고 뭔가 금지할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강세를 강하게 넣어주시는 편이 더 잘 어울립니다. Don't take it seriously. Don't take it seriously.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Don't take it seriously. 약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이런 말투로 한다면 Don't take it seriously. 이렇게 약간 감정이입을 해서 연기를 해주시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t's nothing. Nothing. 어떤 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난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서 너무 오버한다 싶으면 It's nothing. It's nothing. 뭐 제가 넘어졌는데 어때 괜찮아? 라고 하면 It's nothing. 그냥 잠깐 끓긴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전체 문장 다시 한번 해보면 Don't take it seriously. It's nothing. 이렇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는데요. 무슨 일이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우리 걱정돼서 가보잖아요. What's the matter with you? 다시 한번 해볼까요? What's the matter with you?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영어 문장 외워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럴 때 뭔가 좀 괜찮거나 너무 심각한 일이 아닐 때 어떻게 한다고요? Don't take it seriously. It's nothing. 한번 더 해볼게요. Don't take it seriously. It's nothing.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화 상황 한번 가볼게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제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뭐 단독으로 하나씩 한 단어씩 외우는 것보다 이 덩어리 표현을 알고 있으면 좋거든요. 특히 첫 번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take the blame 이란 표현을 한번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 문장이 Someone has to take the blam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덩어리 표현을 알고 있으면 문장을 만들기가 정말 간단해지는데요. 일단 주어 동사부터 영어 문장이 나와야 되니까 주어는
누군가가 someone 이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동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책임을 지다라는 표현, 이게 take the blame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해도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have to나 has to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해야만 해. Someone has to. Someone has to. 이 덩어리 표현에다가 책임을 지다 take the blame. 그렇게 되면 덩어리 표현 두 개로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thank you라고 알고 있죠. 단어 두 개? 하나도 안 어렵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연습이 계속해서 되면 길어 보이지만 의미단위 두 개가 끝이네. 쉽게 느껴지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Someone has to take the blame. 누군가는 해야만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두 가지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Someone has to take the blame.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죠. 제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운 표현 사용하면 되죠. 영어로 하면 I will take the blame for it. 이렇게 돼요. 일단 제가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해야만 한다. has to를 사용했고요. 미래, 뭐뭐를 합니다, 할 겁니다 라고 하면 will을 써주시면 돼요. I will take the blame. I will take the blame.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괜찮지만 그것에 대한 뭔가를 좀 위해서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지만 이 for이 기본적으로 이 교환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딱 져버리면서 이 책임을 교환하는 느낌 생각해 주시면 돼요. I will take the blame for it. I will take the blame for i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take the blame과 같은 덩어리 표현을 하나 기억하고 계시면 문장을 만들 때 굉장히 편해질 수 있습니다. 단어도 물론 좋지만 동사를 활용한 이 덩어리 표현. 제가 기초영어 30일 특강책에서 이 데이마다 5개 정도, 4, 5개 정도씩 이렇게 30일 동안 했었는데요. 아마 그 책으로 그 100개 좀 넘는 표현만 기억해 두셔도 정말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면 모아놨으니까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같이 한번 해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는 영어로 Someone has to take the blame. 한번 더 해볼까요? Someone has to take the blame. 그러니까 대답하죠. 제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I will take the blame for it. 한번 더 해볼까요? I will take the blame for it.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대화상 한번 가볼게요. 괜찮아요? 라고 하니까 그냥 감기일 뿐이에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쉬어요까지 뭔가 어떤 아파 보이는 상대방을 걱정하는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괜찮아요? 라고 묻고 있죠. 영어로 하면 Are you feeling okay?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간단하게 Are you okay? 이렇게 하셔도 전혀 틀린 표현이 아니고요.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제가 하나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컨디션이 좋다라고 할 때 I have a good condition. 이거는 사실 콩글리시에 가깝고요. I'm feeling good. I feel better. 이렇게 feel이란 동사를 사용해서 많이 표현합니다. have a good condition. 이거는 물론 이 한국 생활을 오래한 외국인들은 잘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아마 외국에 가신다면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feel good.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신 게 더 좋아요. 그리고요, are you feeling okay? 라고 하면 이게 괜찮은 걸 느끼니? 라고 뭔가 느끼다가 아니고요. 그냥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괜찮은지 그걸 물어보는 표현도 됩니다. Are you feeling okay? Are you feeling okay? 이 표현이 그렇게 입에 잘 안 붙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Are you okay? 라고 외워주셔도 괜찮아요. 네, 언제나 기억하면 좋을 건요. 영어의 정답은 없다. 여러 가지 정답인데 그 중에 하나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 기억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가고 표현을 이렇게 붙여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걸 사용할 수 있어. 이거는 그 다음 스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말하기가 두려우신 분들은요. 어떤 거든지 괜찮으니까 편하게 틀리는 거 걱정하지 말고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대답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냥 감기일 뿐이에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했죠. 영어로 하면 It's just a cold. Thanks for your concern.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cold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춥다라는 말도 있지만 감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have a cold라고 하면 감기에 걸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뭐 걸리다라는 의미는 따로 등장하지 않았고요. 그냥 It's just a cold. 이건 그냥 감기일 뿐이야. It's just a cold. 뭐 감기에 걸렸는데 옆에서 너무 걱정하고 괜찮아 하면 에이 감기야 감기. It's just a cold. 이 just를 붙여서 에이 감기일 뿐인데 뭔가일 뿐인데 뭔가 대수롭지 않다 이런 느낌을 좀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thanks for이라고 했는데요. thank you for, thanks for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thank you나 thanks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이유를 덧붙여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조금 더 문장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자, thanks for 다음에 어떤 거에 감사한지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your concern, 당신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뭐 다르게 표현하면 thank you for your help도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죠. 이런 식으로 특정한 어떤 명사 표현을 사용해서 그게 감사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동사를 사용하고 싶어지면 ing 붙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거는 Thanks for inviting me. invite, 초대하다죠.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thank you라는 표현을 얘기해 주는데 딱 집중해 주시면 되고요. thank you나 thanks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익숙해졌다면 for를 붙여서 구체적인 어떤 사건까지 얘기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집에 가서 좀 쉬어요 라고 하고 있죠. 감기구나. 집에 가서 좀 쉬시는 게 어때요? 라고 얘기한다면 Just go home and get some rest.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have to를 사용하거나 has to를 사용하면 너는 반드시 그래야만 해 이고요. should를 사용하면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라고 부드럽게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두 가지 표현도 괜찮지만 그냥 동사부터 나와서 뭐뭐 해라는 의미를 전달해 줄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게 제가 어렸을 땐 명령문이라고 배웠는데요. 해! 이런 명령 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하세요.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just가 붙어 있죠. 그냥 집에 가서요. Just go home and get some rest. 휴식을 취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why don't you 붙여서 뭐뭐 하는 게 어때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you should를 사용해서 뭐뭐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고 싶은데요.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수많은 정답 중에 하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딴 게 안 떠오르시면 이걸로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걸 막 가지고 놀면서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가지고 놀면서 영어의 재미를 또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온 덩어리 표현들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Go home, 집에 가다. Get some rest, 휴식을 취하다.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함께 외워주세요. Just go home and get some rest. 한번 내볼까요? Just go home and get some rest.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약간 걱정하는 느낌의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Are you feeling okay? 한번 더 해볼까요? Are you feeling okay? 대답을 해보죠. 그냥 감기일 뿐이에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t's just so cold. Thanks for your concern. 한번 더 해볼까요? It's just so cold. Thanks for your concern. 집에 가서 좀 쉬어요. Just go home and get some rest. 한번 더요. Just go home and get some rest.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숙제 드리도록 할게요. 집에 가서 좀 쉬어요. 방금 전에 했던 거랑 기억이 조금 더 잘 나지 않나요? 오늘 배웠던 문장 다 외워주시면 너무 감사드리지만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오늘 한 문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문장 정도만이라도 내가 댓글 쓰고 얘기해 보면서 얼추 외워주신다면 다음에 봤을 때 그냥 넘어간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한 문장이나 좋으니까 꼭 한번 숙제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원어민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대화들을 바탕으로 영어 말하기라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대화는 이와 같은데요. 전부 다 원어민들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이 말들을 하나씩 영어로 바꿔보면서 영어 문장을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꾸준히 문장을 쌓아나가면 나중에 프리토킹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친절히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첫 번째 대화 상황입니다. 제 영어가 서툴러서 걱정이다 라고 하면 영어 수업을 듣는 게 어때? 라고 제안까지 하고 있죠. 이 대화 상황을 영어로 바꿔볼게요. 자, 첫 번째, 제 영어가 서툴러서 걱정이에요.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I'm worried about my poor English.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 나왔는데요. 바로 I'm worried about 입니다. I'm worried. 이 worried는 걱정된다는 그런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는데요. about, 뭐뭐에 관련해서, 뭐뭐에 대해서이죠. 그래서 나 이런 게 걱정돼 라고 할 때는 I'm worried about. 이게 그냥 막 나오면 돼요. 단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덩어리로 말하게 되면요. 이 긴 문장도 I'm worried about 하나, my poor English 두 번째 이렇게 두 개만 꺼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강세는요. about에서 about 이 두 번째 있거든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멜로디로 보면 I'm worried about 빠르게 하면 I'm worried about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어에다 강세 주시면 I'm worried about 전혀 다른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어는 이 멜로디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면서 I'm worried about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걱정되는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요. 뭐 my son, 내 아들이 걱정돼. 아니면 my future, 내 미래가 걱정돼. 이런 말들을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my poor English, poor 하면 뭐 가난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서투르고 좀 잘 못하는 걸 할 때도 poor 이 표현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서툰 영어가 my poor English가 되는 거죠. 만약 여행을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이렇게 외국에 나가는 기회가 있다면 만약 공부가 완전히 다 돼 있으면 혹은 많이 해놨으면 당당히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좀 부족하다고 느끼면 I'm worried about my poor English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유튜브 외국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영어 강의도 사실 한국에서 듣는 사람이 한 7, 80% 정도고요. 약 20% 정도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외국에서 듣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가서도 실제로 계속 사용하면서 또 공부하고 이게 섞이면 되니까 너무 이렇게 worried about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대화도 보겠는데요. 영어 수업을 듣는 게 어때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이거 영어로 바꾸면 Why don't you take an English class? 자, why don't you를 사용해서 뭔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뭐 하는 게 어때라고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순간이 있을 건데요. 그때는 why에다 강세 주면서 why don't you? 단어 떨어뜨리면 어색하게 됩니다.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 why don't you?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는 why don't you가 아니고요. why didn't you? why didn't you? 이렇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하나가 아니고 하나에 뭉쳐서 덩어리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한국말로 그건 뭐야 라는 말이 있지만 빠르게 얘기하다 보면 그건 뭐야? 약간 겉모야처럼 들리긴 하죠. 이런 식으로 why don't you 하나처럼 연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수강하다, 수업을 듣다라고 할 때 take 동사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take an English class, 영어 수업을 듣는 게 어때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Why don't you take an English class? 두 개의 의미단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 영어가 서툴러서 걱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영어로 어떻게 했죠? I'm worried about my poor English. 한 번 더요. I'm worried about my poor English. 그러니까 영어 수업을 듣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Why don't you
take an English class? 한 번 더요. Why don't you take an English class? 이렇게 대답을 했죠. 네, 그래서 길어 보이지만 의미단위 하나, 둘, 셋, 네 개. 이 네 개만 꺼내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대화 상황도 한번 볼게요. 며칠 전에 시험을 봤어요 라고 하니까 시험은 잘 봤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저도 시험을 보고 오면 이 어머니께서 이 주변에서 이렇게 다 듣고 오셔서 너 시험 봤다면서 잘 봤어?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물론 말투는 잘 봤어가 아니고 약간 공격적인 느낌이 있긴 했지만 그때마다 가슴이 시험 치고 이 시험 성적표를 가지고 당당하게 집에 갔던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공부를 좀 할 걸 그랬는데 특히 영어가 그때 많이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 때 미리 공부를 했었다면 그러면 영어 가지고 걱정할 일이 이 12년 내내 없었을 건데 굉장히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뭐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며칠 전에 시험을 봤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영어로 바꾼다면 I took an exam a few days ago 이렇게 됩니다. 이 동사 take는 많은 뜻이 있지만 시험을 보다라고 할 때 take an exam, take an exam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따로따로 외우면 나중에 take가 또 무슨 뜻이 있었지 라고 고민할 수 있으니까 take an exam 이거를 한 번에 외워두시면 자연스럽게 시험을 보다라는 느낌도 있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단어보다는 덩어리로 일단 외운 다음에 그 속에 있는 단어를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일 거예요. I took an exam. 참고로 took 이거는 take의 과거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단위는 a few days ago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ago 강세는 두 번째 있어요. ago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뭐뭐 전에를 얘기할 때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도 5분 전에, 하루 전에, 아니면 며칠 전에 이런 말들을 생활 속에서 많이 하죠. 그게 바로 ago입니다. 앞에는 뭐 5분 전이면 5 minutes 이걸 붙여주면 되고요. 여기서는 a few days라고 하죠. 뭐 3일이다, 5일이다 이렇게 하면 3 days, 5 days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냥 며칠? 이 정도라고 하면 a few를 활용해 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셀 수 있는 거를 셀 때 사용합니다. 셀 수 없는 거는 a little 이게 있어요. Can you speak English? A little. 영어 할 수 있어요? 조금이요. 우리 이거 많이 사용하죠. 네, 영어를 뭐 저는 한 10만큼 할 수 있고요. 얘는 한 7만큼 해요. 좀 어색하지 않나요? 이렇게 셀 수 없는 거는 a little 사용하고요. 하루, 이틀, 3일, 4일 이거는 셀 수 있죠. 이런 것들 조금 있다 할 때 a few. 그래서 a few days 하면 조금 날이 아니고요. 그냥 며칠 정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단위 두 개 다시 해볼게요. 저 시험 봤어요. I took an exam. 며칠 전에 말이죠. A few days ago. 전체 문장 하면 어떻게 되죠? I took an exam a few days ago.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험은 잘 봤어요 라고 다시 되물어보죠. 영어로 하면요. Did you do well on your exam? 네, 시험을 잘 보다라는 표현은요. 제가 사용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정말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땐 동사 do로 활용해서 do well. 이렇게 하면 그냥 직역하면 잘 해내다인데요. 보통 뒤에 뭐 on your exam이 없어도 시험을 잘 보다라는 의미로 이 문맥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뭐 정확하게 on your exam이란 표현을 더해주시면 더 정확하게 됩니다. Did you do well? 잘했어? 이제 보통 시험 칠 때 잘 봤어? 뭐 시험은 괜찮았니? 라고 할 때 이 표현을 그냥 떠올려 주시면 돼요. Did you do well? Did you do well?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On your exam? 앞에서 I took an exam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와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며칠 전에 시험을 봤어요. 이건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I took an exam a few days ago. 한 번 더 해볼게요. I took an exam a few days ago. 대답합니다. 시험은 잘 봤습니까? Did you do well on your exam? 한 번 더 해볼게요. Did you do well on your exam?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대화 세 번째.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저 10분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좋아. 하지만 우리 10분 뒤에는 무조건 가야 된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런 대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0분 더 놀고 싶어. 그리고 학교 가서도 얘기하죠. 선생님 저 10분만
계속 10분만이에요. 지금 또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할 때, 10분만 더 하고 싶다. 이게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영어 수업도 사실 너무 길게 안 하고요. 한 10분에서 20분 사이 정도 하거든요. 가볍게, 뭐 자투리 시간 아니면 좀 뒤에 누워 있다 보니까 좀 심심한데 이럴 때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뭐 새로 나온 것도 듣고요. 예전에 나온 것도 랜덤으로 하나씩 계속 듣다 보면 난이도는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복습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자, 이거는 패턴 사용하시면 돼요. It's time to go home. It's time. 시간인데 to. 뭐뭐 할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패턴 It's time to. 뭐뭐 할 시간이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는 이 덩어리 표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뭐 샤워를 하다, take a shower, 영어 공부를 하다, study English 등등의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go home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go home, 집에 가다라는 의미로 이거 같이 외워주시면 좋아요. 만약 제가 뭐 수업 시간이 돼서 여러분 이제 영어 공부할 시간이에요 라고 한다면 It's time to study English. 자, 이렇게 덩어리로 외워두시면 나중에 바꿔 끼워주시면 됩니다. It's time to go home. It's time to go ho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물론 뭐 앞에 있는 It's time to를 바꿔보기도 하고요. 이 덩어리 되는 걸 계속 조립하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물론 조립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어색한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3살, 4살짜리 꼬마아이한테 한국어를 완벽하게 쓰는 걸 바라지 않잖아요. 점점점 좀 말하기를 계속 시키고 7살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받아쓰기도 하고 말도 조금 교정해주고 하면서 좀 정확성을 다져가잖아요. 지금은 막 질러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질러볼까요? 10분만 더 있어도 돼요? 이거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3초 드릴게요.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Can we stay for 10 more minutes? 물론 여러분이 만든 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것도 정답이고요. 다 정답이에요. 물론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만들었던 거 보여드리면요. Can we stay? 우리가 머물러도 될까요? can을 사용해서 어떤 가능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죠. Can we stay? 우리 머무를 수 있나요? For 10 more minutes. 뭐뭐 동안이라고 할 때 뒤에 시간 표현 더해서 for 시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냥 10 minutes가 아니고요. 10 more minutes. 이제까지 쭉 이렇게 머물렀는데 10분 더 그러니까 more minutes. 더 그런 거. more 사용할 수 있죠. 10 more minutes. 뭐 그냥 까먹으시면 10 minutes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10분만 머물러도 될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10분만 더 있어도 될까? Can we stay for 10 more minutes? 자, 의미단위 생각하면서 다시 해볼게요. Can we stay for 10 more minutes?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 하지만 10분 후에 가야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라는 느낌을 가진 have to를 사용해 볼게요. 영어로 하면요. Okay, but we have to leave in 10 minutes. 일단 대답은 해야겠죠.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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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자, 이거는 뭐 한국어로 말하면 그냥 좋아 정도겠죠. 여기서 but we have to leave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leave는 떠나다입니다. 그 앞에 have to를 더했죠. 만약 뭐 떠나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 라고 하면요. should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는 게 좋아라는 좀 부드러운 권유의 느낌이 있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아들한테 10분 뒤에 한번 떠나볼까?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우리 10분 뒤에 떠나야 돼. 우리 10분 후에는 떠나야 해. 이거는 좀 강한 느낌 있지 않나요? 네, 이렇게 하기 싫어도 우리는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할 때는요. have t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 말이에요. 뭔가 해야 해. 너 숙제해야 돼. 너 영어 공부해야 돼. 너 방 청소해야 돼. 이거는 have to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in 10 minutes라고 했는데요. in은 어디 안에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뒤에 시간 표현이 등장하면 지금으로부터 후가 됩니다. 그래서 in 10 minutes 10분 후가 되는 거죠. 아까 배웠던 ago를 사용하면 10 minutes ago. 이건 뭐죠? 지금으로부터 10분 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0분 후는 in 10 minutes.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등장할 때니까 나올 때마다 또 외워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보면요. Okay, but we have to leave
in 10 minutes. 자, 의미다리 생각하면서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좋아하는 영어로 뭐죠? Okay. 하지만 우리는 떠나야만 해. But we have to leave 10분 후에 in 10 minutes. 하나씩 하나씩 덩어리로 생각해 주시면 문장 만드시는 게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자, 그럼 복습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집에 갈 시간입니다. It's time to go home. 한 번 더요. It's time to go home. 10분만 더 있어도 됩니까? Can we stay for 10 more minutes? 한 번 더요. Can we stay for 10 more minutes? 마지막 대답입니다. 좋아, 하지만 10분 후엔 가야 합니다. Okay, but we have to leave in 10 minutes. 한 번 더요. Okay, but we have to leave in 10 minutes.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오늘 많은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이 모든 거를 한 번에 다 외운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더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시간 날 때마다 약간 취미생활처럼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그냥 넘어가기는 아쉽잖아요. 오늘 배운 문장 중에 여기 시험은 잘 봤어요 라는 표현 오늘 배운 거거든요. 이 한 문장 정도만이라도 써보고 말해보면서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넘기니까 좀 찝찝한데 그래, 댓글 하나 써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 표현이나 아니면 다른 표현도 괜찮습니다. 나는 It's time to go home 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고 많이 사용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표현을 적어주셔도 되는 거죠. 도장 하나 남긴다는 생각 가지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